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벌써 33번째 이야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JSA 정선아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도 역시 조선의 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쭉 외웠더니 너무나도 많은 조선의 임금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4대 세종 이후의 몇몇 왕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성군인 세종대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록에 보면요. 워낙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워낙에 학문 연구를 열심히 했던 이 세종은요. 평생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인병으로 고생을 했고요. 당뇨라고 하는 병으로도 고생이 많았다고 했고요. 또 안과 질환으로 나중에는 책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재위 마지막 몇 년간은요. 세종의 첫째 아들이자 차기 왕위가 확실했던 바로 세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부분의 정무를 처리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세종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된 5대 임금 문종입니다. 정말 준비된 임금이었어요. 국방, 천문, 과학기술 쪽으로 워낙에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는 정말 오랜 시간 세자, 30년 가까이 세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준비된 임금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첫 번째 혼인도 원만하지 못했고 그 김 씨를 패출한 이후에 다시 혼인한 봉 씨마저 패출되면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좀 겪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궁으로 들어왔던 이분이 왕비 현덕 왕후가 됐고요. 바로 이 왕비가 후에 단종을 낳게 됩니다. 단종을 낳고 사실은 이 왕비는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이 문종은요. 재위 기간이 2년 조금 넘어요. 짧은 시간 임금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한 게 없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말 세자일 때 아버지를 도와서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이뤄냈던 사람이 바로 문종입니다. 재위 2년이 좀 넘어 죽게 된 문종의 뒤를 이어서 그 귀하디 귀한 아들 단종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됩니다. 어린 단종을 남겨두고 죽으며 문종은 황보인, 김종서와 같은 신하들에게 아들의 보필을 부탁하고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왕이 어리면 보통 왕의 어머니나 왕의 할머니가 뒤에서 수렴청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단종에게는요, 할머니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하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의 정치를 운영을 해 나갔고요. 이런 상황이 매우 못마땅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남동생이자 단종에게는 작은 아버지인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지금 이 상황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뭐야? 지금 이게 누구의 나라야? 세종이 이끌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신하들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구나 한탄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요. 유교 경전, 역사서, 역법, 병서에까지 통달했고 특히 무예 부분에 있어서는 할아버지 이방원을 쏙 빼닮았다라는 평을 들었던 능력자였습니다. 허나 그는 장남이 아니고 왕위 계승자가 아니죠. 영화 관상에 보시면 여러분 이정재가 탁 사냥하고 막 카리스마 뿜뿜 내뿜으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록에 보면 이 세조에 대한 그 묘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막 근육질에 싸움 잘하고 무예 잘하고 게다가 막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심가였던 수양대군은요. 김종서나 황보인과 같은 이런 대신들이 역모를 꾸민다고 이유를 만든 후 이들의 집을 습격했고요. 이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추종했던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하고요. 결국에는 정변에 성공합니다. 이게 계유정난이에요. 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이 수양대군은요. 결국엔 꿈에 그리던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문단세 하는 그 세조입니다.
단종은요 아직도 10대예요. 앞길이 창창하게 남아 있습니다. 허나 작은아버지인 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요. 이름뿐인 상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명분은 단종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이런 사람들이 단종의 원래 왕위를 복귀시켜주겠다며 단종 복위운동을 하다가 발각돼서 모두 다 처형당합니다. 이들이 바로 사육신, 죽음으로 끝까지 단종에 대한 의를 지킨 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단종은요 그만 노산군으로 강등돼 버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 저기까지 유배를 가게 돼요. 이뿐이 아닙니다. 수양대군의 친동생이자 노산군의 또 다른 작은아버지인 금성대군까지 단종 복위운동을 벌이다가 발각돼서 결국엔 사사되게 되자 이 노산군은요 이제 완전히 다시 한번 강등이 돼서 서인이 되었고요. 끈질기게 자살을 강요당하다 1457년 10월 강원도 영월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단종 복위운동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성산문 등 6명의 신하를 사육신이라고 하고요. 서울의 노량진에 바로 이들의 무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김시습을 비롯한 6명의 생육신 또한 이 세조의 즉위에 끝까지 반대했던 인물들인데요. 이 사육신과 생육신 하면 여러분들이 단종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즉위한 임금이 바로 세조예요. 이 얼마나 힘들게 왕이 되었습니까? 이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명분이 부족한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철저하게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조선을 다스리고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왕이 되자마자 이 세조는요 신하들과 함께 왕이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민하는 경연이란 제도를 폐지해버리고요. 아버지 때부터 대단했던 학문 연구 기관인 집현전마저 폐지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치제도에 있어서도요. 의정부 서사제가 아니라 육조 직계제로 바꾸죠. 우리 친구들 육조 직계제 기억합니까? 육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요. 이 왕의 명령 역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로 바로 직접 하달되는 제도가 바로 육조직계제인데요. 이렇게 하면 왕은 진짜 피곤하죠. 나라의 모든 일을 왕이 관장해야 되니까. 하지만 왕권은 어때요? 엄청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왕권을 강화했던 인물, 바로 그가 누구다? 세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과전법을 손을 대요. 전현직 관리들에게 수조권이라고 하는 땅에서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줬던 이 과전법에 손을 대서 직전법, 즉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바로 이 직전법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좀 안정시키고 탄탄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임금이 바로 세조입니다. 그리고 이 세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의경세자라고 하는 장남이 있었고요. 차남, 이 차남이 나중에 8대 임금 예종이 됩니다. 의경세자는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이제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만 20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경세자의 남동생이자 세조의 둘째 아들이 바로 왕위를 잇게 되니 그가 바로 예종이에요. 그런데 이 예종 또한 재위 13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누가 왕위를 잇게 되었느냐? 후보 셋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종의 아주 어린 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이 자을상군과 예종의 아들. 당연히 명분상은 예종의 아들이 아무리 어려도 왕위를 잇는 게 정상이었지만 실제로 왕위를 이어서 9대 임금이 된 인물은 바로 누구냐? 죽은 의경세자의 그것도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바로 성종 되시겠습니다. 이 성종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요. 성종의 어떠한 업적이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왕 다음 특집호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쌤 JSA 정선아였습니다.